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지난 시간에 신탁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신탁이 늘어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좀 이론적인 부분을 네, 그렇죠. 살펴봤다면 오늘은 실사례를 시사례를 좀 들어보면서 이런 경우엔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점들을 좀 깨달아서 얻고 맞아요. 가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신탁 전문가 바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네. 네. 센터장님, 네. 요즘에 가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목적들이 뭐가 있나요? 네. 요즘에 가장 많으신 상담은 역시 어르신들의 치매로 인한 재산 관리를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어르신분이 오시는 경우인 거죠. 자기가 나중에 치매 걸릴 그렇죠. 거를 실제로는 계약은 어르신이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실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은 50대 그다음에 60대 초반 뭐 이런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시기도 하고요. 네. 또는 뭐 30대의 어떤 손주가 와서 음. 네, 어르신들을 이제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일본의 사례가 그 치매 환자분들이 은행에 암호를 잃어버려 가지고 네. 그 돈을 꺼내 쓸 수가 없는 그 돈의 규모가 뭐 20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들은 적이 예, 있어요. 예. 어.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전체 그 가계금융 자산의 1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구나. 예, 이제 창구에서도 실무적으로 은행 창구에서도요. 네. 비밀번호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음. 돈이 잠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신탁을 통해서 자금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런 거군요.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뭐 경도인지 장애가 오신 분들, 네, 뭐 네. 치매 초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자녀분들하고 쭉 상담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과 부동산을 맡기겠다. 그런데 내가 치매가 더 심해지면 내 생활비라든지 아까 비밀번호 뭐 틀려가지고 돈이 잠겨버릴 걸 대비해서 뭐 내 딸을 그 지급 청구 대리인 뭐 이런 이제 대리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놓고요. 또 하나 이제 안전책은 또 대리인이 돈을 마음대로 또 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어떤 의료비라든지 또 큰 돈이 나갈 때에는 해당 병원, 해당 기관으로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직접 송금을 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관리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노후에 대한 설계를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그렇죠. 그러네요. 정해놓고 하는 네, 거예요. 정해놓을 여러 수가 가지 있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많은 고객들을 만나 보셔가지고 그런 상품이 또 그러시구나.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네. 또 치매 말고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치매 말고는 이제 유류분 관련된 이야기들로 그럴 요즘에 좀 것 많이 같아요. 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예, 우리 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뭐 일반 분들은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네. 이제 함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네, 뭐 어떻습니까? 유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자녀가 2명 있다. 그러면은 아버님이 사망하실 때 법정 상속분은 2분의 1씩이 이제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은 이 법정 상속분의 반을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줬다. 그러면 아버님 사후에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상대로 내 법정 상속분의 반을 달라. 이렇게 네.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유류분 때문에 요즘에 이제 상속이 그러니까 유언을 자기가 이제 다 해놨는데도 그게 법적으로 100% 실현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속인들 간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네. 이 유류분을 계산을 할 때 남아있는 상속 재산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같이 포함해서 유류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신탁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그러면? 네, 신탁으로 하면 뭐 문제가 없다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작년에 신탁된 재산이 신탁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면 네.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신탁된 재산도 뭐 강행 규정인 유류분의 대상이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1심, 2심까지 나왔고
대법원 상고는 이제 포기한 상태여서 그러면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하급심 판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네. 이제 80대 후반에 어머님이 계셨고요. 예, 본인을 이제 끝까지 보좌하던 딸에게 네. 예, 그 재산을 신탁을 통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정도에 신탁을 하셨고 한 3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탁에서는 바로 집행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신탁된 재산 상속에서 제외된 가족이 네. 예, 이제 받은 이 딸을 상대로 유류분청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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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 유류분 대상에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줄 생각을 좀 하고 계셨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랬는데 사망하기 1년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탁하고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네. 그 이게 이제 완벽한 뭐 대법 판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새로운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를 해줄 수 있는 네. 조금 그런 새로운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더 나를 보좌해줬던 돌봐줬던 그런 예. 자녀들에게 더 주는 신탁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게 음. 만약에 그 네. 어르신께서 신탁을 통해서 이제 위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유언장을 하셨다면 작성을 하셨다면 유언장은 유류분 대상에서 포함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죠. 되게 예, 돼서 예. 이 점에서 약간 또 신탁과 그렇습니다. 차이점을 예, 저희가 예. 정리를 해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그게 뭐 신탁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네, 신탁의 네. 이제 논리 구조상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여기에 대한 아마 이제 전문가분들의 또 어떤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대 연속 상속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개념은 좀 설명해 예, 주시면 예. 그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고령자 어르신들 중에 그 금융기관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내가 사망하면 우리 배우자, 와이프에게 주고 네. 와이프가 다 쓰고 남는 돈 있으면 자녀들 주어라. 이렇게 상속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유언장으로는 이런 이제 상속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연속 유증은 연속적인 유증은 아, 예, 민법에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녀보다도 네. 서로 간에 배우자를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런 사모님이 방송 보십니까? 그런 매일 체크하고 경우에는 있어요. 신탁을 통한 방법으로밖에 이제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연속이요, 네, 사소장님 꼭 와이프라든지 배우자만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은 뭐 손주의 뭐 그렇지 그 않습니다. 손주까지? 예. 요즘에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뭐 1인 가구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특히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자, 내가 사망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수익을 주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면 내가 원하는 단체로 기부를 해달라. 아, 예, 이렇게도 상속 설계를 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그 사후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하실 수 있는 장점. 세대 가족 간 세대의 연속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는 아니에요. 점을 예, 저희가 저는 세대 연속이라고 해서 뭐 네. 할아버지, 자녀, 맞아요. 뭐 손주 이런 것만 네,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용어는 이제 신탁법의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 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그게 있습니다. 정확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부동산 이제 그 세금도 굉장히 네. 강화되고 네. 그래서 그 세금을 조금 탈세는 아니죠. 네. 절세를 절세. 위해서 부동산을 자녀 증여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그렇죠. 증여 부분도 신탁 하고 결합합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예, 예. 요즘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종부세라든지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해주는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뭐 젊은 이렇게 학생이거나 또는 뭐 한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증여를 해주면 요즘 집값 자체도 뭐 크게 뭐 몇십억 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죠. 이게 절세 목적상 증여를 하되 그 좀 염려가 된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을 동시에 신탁하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증여받은 뭐 20대 후반의 자녀가 신탁 계약을 하고 그 신탁 계약 특이하게 네. 이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음. 부모의 동의를 좀 받아라. 아, 수탁자에게 동의서를 제출해라. 뭐 아, 대출이라든지 네. 담보 제공해 줄 때 뭐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아. 재산을 좀 지켜가는 그런 방법도 신탁으로 가능합니다. 연령대를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왜냐하면 이 재산만 물려받을 재산만 믿고 일을 안 하거나 그렇죠. 혹시나 대출을 막 네. 받거나 이럴 이제 우려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실제 저희한테도 그렇게 그 한번 신탁을 했던 이제 아들이 네. 또 이제 대출을 받으러 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 수탁자가 하는 일은 네. 동의서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의서가 안 들어왔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일러야죠. 네. 그래서 아. 그 재산이 같이 협의하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증여는 받았지만 사실상 부모님의 아직 재산이라는. 예. 네. 스타장님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자산가만 이제 네. 신탁을 활용할 것 같았는데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일반 대중으로도 굉장히 보편화가 네, 네.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제 듣기로는 아직 이 신탁과 관련한 우리나라 그 법이 예, 예. 어느 정도 장벽이 좀 돼서 예, 이 예. 활성화하는데 좀 장애가 되고 있다는 뭐 신문 기사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 생활상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가 우리는 이제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정돼 생각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게 제대로 이제 사용이 다 되고 있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많이 가입하는 뭐 보험금, 네. 생명보험금 같은 경우 뭐 요즘에 이혼이 많이 늘고 있는데 뭐 양육하던 어머니가 몸이 아팠을 때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보험을 통해서 자녀를 좀 돌봐줄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은 신탁 제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 보험금이 이제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오. 그래서 보험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요. 상속재산이나 이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넣어서 조금 보험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노후 관리하거나 뭐 자녀를 관리할 수 네, 있는 네. 이런 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이제 치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이제 사업자금 돌봐준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네. 약간의 세제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든 연간 뭐 한도를 정하든 아니면은 상속세 뭐 공제 항목으로 집어넣든 네. 뭐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제 혜택이 있다면 스스로 아마 노후 관리를 하기 위한 자금이 모여질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정부에서도 뭐 치매 안심 책임제 뭐 이런 걸로 의료비 재정 지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리가 생각이 퇴직금은 듭니다. 그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런 예. 거하고 같은 개념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정말 제도 개편이 돼서 또 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산을 현명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발을 네, 보면서 많이. 오늘 센터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제가 네, 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음.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것인가. 네. 우리나라에서 네. 얼마 전까지 항암을 치료받는지 혹시 아세요? 마지막으로부터? 한 달 정도? 한 달이요? 맞습니다.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근데 네.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6개월 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짧다. 한 달 안에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온 80년을 다 정리하기는 좀 무리가 그쵸. 있지 않나.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자산은 좀 오늘 방송에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을 이제 중심으로 신탁을 이제 해서 준비를 하고 뭐 그러는데 꼭 그게 자산뿐만이 아니고 노후 준비를 똑똑하게 네, 맞아요. 그 신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꼼꼼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 저도. 장애 같은 거가 많이 네. 사라져서 빨리 대중화 돼서 이제 활발히 사람들이 많이 가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날을 또 고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백세 톡톡.